제3장 자식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안녕하세요. 늦은 밤 조용히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 황혼서재입니다. 오늘도 조선 후기 최고의 실학자로 불리는 정약용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선 영상 2개를 보고 오시면 이번 이야기가 더 잘 이해되고 마음에 더 와닿을 것입니다. 귀찮더라도 꼭 보시고 함께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럼 이제 정약용의 이야기 다시 시작합니다. 강진의 유배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정약용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 아이들은 자랐습니다. 계절은 수없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곁에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시기에 정약용은 그 곁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성장도 직접 보지 못했고 함께 밥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정약용은 편지를 썼습니다. 수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오늘날에도 부모들은 고민합니다. 무엇을 물려줘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잘 키운 것일까? 내가 떠난 뒤에도 아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정약용도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인맥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배움을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인품을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공부하라고, 책을 읽으라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라고. 왜냐하면 그것만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이런 취지의 말을 전합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배우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참 깊은 말입니다. 세상은 늘 돈과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사람의 품격을 이야기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가난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배움을 멈추는 것, 성장을 멈추는 것,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 어쩌면 그것이 더 위험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어떤 것을 물려받으셨습니까? 돈일 수도 있습니다. 집일 수도 있습니다. 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정작 오래 남는 것은 다른 것일 때가 많습니다. 정직함, 성실함, 예의, 타인을 대하는 태도, 어려움을 견디는 힘.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평생 따라다닙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 속에서 끊임없이 사람됨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 보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편지에서는 검소함을 강조합니다. 사치하지 말 것, 남에게 보이기 위해 살지 말 것, 허영심에 끌려가지 말 것. 지금 들어도 참 현대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종종 남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무엇을 가졌는가? 나는 왜 저만큼 성공하지 못했는가? 하지만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다른 사람보다 나아지는 삶보다 어제의 자신보다 나아지는 삶을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유배 생활은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도 정약용은 아들들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부모의 사랑은 참 이상합니다. 곁에 있어도 걱정이고 멀리 있어도 걱정입니다. 아이가 어려도 걱정이고 다 커서도 걱정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셨습니까? 이미 성인이 된 자식인데도 문득 걱정이 되는 순간 잘 지내고 있는지, 건강한지, 힘든 일은 없는지. 정약용 역시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위대한 학자이기 전에 한 명의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정약용이 남긴 수많은 책은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의 가장 따뜻한 유산은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들인지도 모릅니다. 그 편지에는 거창한 철학보다 삶의 온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은 무엇으로 기억될까요? 얼마를 벌었는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는가? 그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은 다른 것을 기억합니다. 나를 아껴주었던 마음, 나를 믿어주었던 말, 힘들 때 건네주었던 위로. 정약용의 편지가 지금도 읽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가장 소중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돈이 아니라 가치관을, 재산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그리고 그것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그는 수없이 외롭고 수없이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버티게 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정약용이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그가 남긴 가장 강력한 인생의 조언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